안녕하십니까. 2016년 4월 RC 미친 토익 아나나 강사입니다. 자, 4월이에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죠? 자, 여러분에게 기회는 이제 딱 한 번 그리고 두 번 남았네요. 5월 마지막 시험 고 중간 시험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시험부터 신토익으로 쏙 바뀌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두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조금 긴장하시고요. 웬만하면 이미 시작한 거 이 신토익으로 바뀌기 전에 빠르게 바꿔놓고 본인이 점수를 딱 받아놔야 마음이 편하겠죠. 물론 어느 정도 점수가 확보된 사람들은 5월달 신토익으로 바뀌어도 크게 많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뭐 적용 조금 더 키우면 되고 속도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그 점수대가 막 굉장히 막 빗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사람 심리상 이게 신토익으로 싹 바뀌고 나면 나도 모르게 그게 말려서 시험을 해서 또 잘 적용이 안 되는 경향이 생기니까 우리 이왕이면 이번 4월달에 끝내고 조금 더 부족하다면 우리 5월 중간 시험까지만 딱 하는 걸로 약속하면서 자, 우리 요즘에는 쉬운 토익이 어떻게 요즘에는 요 토익이 최신경이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자, 학습 전략이라고 잠깐 해보면 일단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신토익 전에 끝내는 거다. 그죠? 그래야 돈도 벌고 시간도 벌고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된 거 빠르게 몰아쳐서 끝내면 더 좋잖아요. 자, 그래서 신토익 전에 끝내자는 게 우리 목표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집 한 권이면 충분해요. 학생들이 쌤 저 문제집 좀 추천해 주세요. 단어장 좀 추천해서 하는데 사실 쌤은 단어장 사는 건 좀 비추합니다. 왜냐면 단어장 어차피 사봐야 그 안에서 앞부분 1일차 정도 까맣고 2일차 좀 시꺼멓고 3일차부터 깨끗하고 책장에 꽂아 있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한 2년 뒤에 다시 또 한번 보려고 그러면 또 1일차 보고 2일차 보고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단어장을 보지 말고요. 그냥 문제집 한 권이면 모든 게 다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시중에 파는 유명한 문제집들 많죠. 뭐 ETS 직접 낸 문제집도 있고 문제집 한 권을 문제를 풀고 정답 맞춰 끝. 그거는 공부 안 한 겁니다. 시험장 가면 분명히 또 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토익 시험은 어떤 정해진 유형 틀 안에서 반복되면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형 자체가 정해져 있고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막 크게 벗어난 문제들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한 권이면 그러니까 한 10세트, RC 기준으로 RC 10세트, 그러니까 1000문제죠. 1000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단 시간 맞춰서 풀고 끝, 점수 맞추고 끝 하는 게 아니라 틀린 건 왜 틀렸는지 그리고 맞은 것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맞췄는지 보고 그 다음 맞았든 틀렸든 한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문장 구조가 보이는지 확인하고 내가 그걸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명사, 형용사 정답 그냥 확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휘 문제로 그대로 바뀌어 나오니까 어차피 토익은 나왔던 단어들이 자꾸 반복을 하니까 해서 맞았든 틀렸든 한 문장을 내가 구조가 보이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해석이 되는지 확인하고 자, 요건 이제 파트 7도 마찬가지. 한 지문에 무조건 틀린 게 하나라도 있는 지문이 있다면 그 지문은 내가 뭔가 이해를 못한 거니까 반드시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한 문장 정성 들여서 직독직해 연습을 하면서 문장 끊는 연습을 합니다. 자, 이게 파트 7 그렇게 연습하면 그게 도움이 될까요? 싶은데 아니요. 훨씬 도움 많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정확히 분석할 줄 알고 문장 구조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누가 누굴 꾸미고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고 정확히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정확히 보는 버릇을 자꾸 들이면 이게 속독이 가능해져요. 점점 더. 문장이 빨리빨리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파트 5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문장 구조 묻는 문제가 대부분을 이루잖아요. 그럼 그런 구조 묻는 문제 때 더 훨씬 빠르게 보이니까 적용도 빨라지고 5, 6 속도 빨라지니까 7 그만큼 시간 많이 확보되고 해석할 시간 많으니까 정확도도 높아지겠고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단어장 따로 문제집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문제집 한 권 한 세트 풀고 정답 맞추고 끝 난 게 아니라 정답을 틀린 게 있다면 왜 정답인지 왜 아닌지 판단하고 그리고 맞았든 틀렸든 한 문장 정성 들여서 다 문장 끊고 해석 연습되는지 확인하고요. 이렇게 한 권을 제대로 정확하게 여러분이 한 권을 마스터하면 사실 시험장 갔을 때 그 천재 중에서 벗어난 문제가 많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700 중반 후반 뭐 정도 된 사람이라면 요 연습을 좀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독학으로도 사실 충분히 점수대가 나올 수 있는 게 확보가 된답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 노트 필수. 자, 요건 오답 노트는 여러분이 만약에 RC 기준으로 한 뭐 100문제 중에서 평상시 한 10개 이하 정도 틀린다 치면 그런 사람들은 오답 노트 만드는 건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막 틀리는 게 막 40개 막 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답 노트 만들잖아요. 그 오답 노트 만들다가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진답니다. 자, 아까 쌤이 2번 포인트에서 얘기했던 그 포인트 전에 이번에서 문제 한 권이 출문했다 얘기했던 거 문장 끊고 하는 연습 그걸 더 중심으로 하고
내가 만약에 뭐 RC에서 10개 이하 틀려, 5개 이하 틀려,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이라면 그런 친구들은 포인트 노트도 만들고 그다음 오답 노트 만들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많이 틀린 학생들은 웬만한 포인트 노트만. 포인트 노트라는 건 쌤이 수업을 하면서 얘들아 이런 건 이런 게 정답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것들, 그리고 뭐 에즈란 아이는 이런 쓰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임 정리해 주는 거, 그런 포인트만 정리를 큼직큼직하게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포인트들은 토익에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아 저게 저렇게 쓰이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거든요. 근데 그때 돼서 내가 또 틀렸어. 아 그때 옛날에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아 뭐지? 그걸 찾으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나만의 하나의 족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공부하는 것들을 포인트를 큼직큼직하게 정리를 해서 그 포인트들을 내 거화시키고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하나의 족보가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시험 볼 때쯤 한 번씩 다시 쭉 보면 당연히 나한테 반복 학습을 주니까 훨씬 더 기억이 잘 남겠죠. 그래서 요거 3개 정도는 본인이 이번 달에 4월 말에 점수를 확실하게 낼 수 있도록 한번 도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파트 5 총 40문제, 실제 기출과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로 40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5분 시간 흘러갑니다.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 풀어주시되, 이건 문제 안 풀고 그냥 해설만 보는 건 의미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시간을 딱 맞춰놓고 40문제를 풀고 그리스만 같이 해설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5분 갑니다.
자, 문제 잘 풀고 오셨습니까? 집중해서 15분 동안 문제를 잘 풀었길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귀찮아. 나는 그냥 해설만 들을래. 안 푼 사람은 의미 없어요. 본인이 직접 풀어보고 자꾸 틀려봐야 적용이 생기는 거니까 반드시 풀고 오십시오. 꼭이요. 자, 아무튼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해설을 하나씩 할 건데 총 40문제를 다 해설하진 않고요. 그럼 시간이 너무 오버가 돼서 다 하진 않고 해설지를 나머지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해설 안 하는 문제들은 명사 앞에 형용사 정답, 완벽하니까 부사 정답 이런 품사 문제던가 아니면 해석해서 딱 정답이 그거밖에 안 나온 어휘 문제 같은 걸 조금 뺐습니다. 해서 해설지 제공해 드릴 테니까 요 영상 바로 아래쪽 보면 해설 보이시죠? 자, 그 해설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셔서 해석과 해설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주로 많이 틀렸을 것 같은 문제들 위주로 뽑아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왜 정답이지 왜 아닌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정답이 중요하지만 정확히 정답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낚일 만한 존재에서 왜 안 되는지 소구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버리고 제대로 정답 들어오죠.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번 문제 들어갈까요? 자, ABC를 보기에 against, with, in, as 얼핏 보면 왠지 전치사 묻는 문제처럼 보여요. 전치사처럼 쓸 수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나 밑줄 뒤에 recasted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PP 형태가 떡하니 있습니다. 자, PP는 절대 명사할 수가 없죠. PP는 굳이 말하면 뭐 형용사 뭐뭐 된 정도로 활용은 하는데 절대 명사가 될 확률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전치사는 죽어도 명사만 데리고 오잖아요. 죽어도. 그죠? 자, 그래서 A 가망성 없음. 넌 죽어도 전치사니까. 전치사 때 어떻게 명사 써야지 형용사 씁니까? 마찬가지로 with 절대 될 일 없고요. she in 될 일 없고요. 그죠? 근데 as는 당연히 명사와 함께 할 때 로서라는 명사 전사도 있죠. 내지는 접속사도 있지요. 정답은 D번이 맞고요. 자, as의 쓰임 좀 잠깐만 정리할게요. 자, as라는 존재는 자, 2번 사용한다. 첫째, 접속사도 되고 둘째, 전치사도 되고 그죠? 2개 다 되죠. 자, 먼저 접속사일 땐 첫째 의미가 한 3개 정도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웬만한 문장은 거의 다 해석이 될 겁니다. 첫째, 때문에라는 의미 있죠. 때문에. 그죠? 때문에 비코즈랑 비슷하게 사용하는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as는 뭐뭐 하듯이 하면서라는 뜻, 하듯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듯이. 뭐뭐 하듯이, 뭐뭐 하듯이 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뭐처럼, 뭐듯이. 그래서 LC에서는 좀 as you know 이 말 많이 듣죠. 네가 알듯이 뭐 이런 말. 자, RC에서는요. as it is. 만약 noted란 말이 이렇게 있었다 칠게요. 짧은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as it is noted 보이십니까? 흉? 네. 자, noted. 자, 그것이 명시되었듯이 정도로 쓰인답니다. 자, 여기는 그냥 noted로만 썼지만 다 되어다. PP 형태다. 말만 되면 as it is explained 설명되었듯이 it is recommended 추천되었듯이 it is explained 설명되었듯이 등등등 말만 되면 어쩐 것도 다 되니까 아무튼 PP 형태가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는데 자, 우린 저렇게 완벽한 문장이 있고 또 다른 문장을 또 연결할 때 저런 접속사를 짧게 줄일 수가 있답니다. 아, 너무 길거든. 완벽한데 저 완벽한 문장을 또 연결해. 그럼 너무 길거든. 그래서 반복되는 것들 굳이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없애면서 문장을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근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첫째, 접속사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이건 좀 이따 또 비슷한 문장 유형이 하나 나와서 그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접속사는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이거 생략하는 범위는 본인이 말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출제자 마음이겠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접속 없어지면 듣는 사람 막 헷갈릴 것 같아. 그럼 그냥 냅두는 거고요. 그럼 본인이 얘기했을 때 그걸 없애도 듣는 사람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럼 접속사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해서 잠깐 지금은 냅둬 볼게요. 그죠?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근데 봤더니 콤마를 중심으로 이 접속사의 문장과 주어와 반대편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생략 가능해요. 자, 그 즉시 동사 절대적으로 ing를 바꾸셔야 합니다. 주어가 생략되는 즉시 동사 그 즉시 ing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being이 되겠죠. being 되죠. 그죠? 자, 근데 일반적인 동사에 ing가 붙어서 뭐 helping, adding, employing 이런 게 붙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못해요? 그대로 둬야 됩니다. helping. 그래서 ing 두는데 being만 유일하게 또 생략이 가능하죠. being 생략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s pp라는 구문 자체가 굳어져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이렇게 생략이 돼서 as pp가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as pp라는 게 보이면 되었듯이 라고 말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되었듯이. 그렇죠? 그래서 as noted 명시되었듯이 as explained 설명되었듯이 as mentioned 언급되었듯이 이 정도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하면서란 뜻도 있긴 합니다. 하면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정도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웬만한 as라는 접속사는 거의 다 해석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전치사할 때는 당연히 명사 쓰셔야죠.
그리고 명사와 함께하는 전사 as는 의미는 딱 하나. 반드시 뭔가 자격을 나타내는 로서라는 의미로 쓰죠. 로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로서 고용되었습니다. 선생님으로서 유명합니다. 피아니스트로서 상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로서라고 말이 되면 이제 또 정답이 되고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렇게 as는 PP 형태와 쓰면서 요청된 대로 요청되었듯이라는 의미로 굉장히 정답을 좋아하고 지금은 as 자를 밑줄 나왔지만 반대로 as 자를 밑줄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나올 때 있어. 그럼 학생들이 보기에 명사가 있고 보기에 이제 PP가 있으면 보통 as는 전사야. 명사 정답하고 지나가는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둘 다 후보입니다. 명사일 수도 있고 PP일 수도 있고. 해석하기요. 뭐뭐로서라고 자격을 나타내서 말이 되면 명사가 맞고 되었듯이라 말 되면 PP가 맞고 꼭 해석해서 푸셔야 되는데 사실 정답 확률은 as PP 쪽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as 쪽이 맞습니다. 지금은 접속사로 정답. 전사할 리가 없거든요. PP 앞이니까. 자, 여기 이제 102번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 자, 103번 문제. 자, 품사 문제긴 해요. sure, 괜찮은데 잠깐 자, 대절 뒤에 이 지역의 consumer 소비자들은 prefer 선호합니다. 디자이너 상품들을 해서 목적어가 있고 명사할 거면 밑줄은 형용사 자리인 건 맞아요. 그죠? 형용사예요. 그럼 이제 ABCD 보기 중에 형용사로 셔는 당연히 명사니까 될 일 없고 틱은 형용사, 컬리는 LY 부사, T는 당연히 명사. 그래서 안 되고 정답은 B번인 건 맞는데 되게 중요한 단어라. 여러분 눈에 한번 익히시라고. authentic, 지금은 품사 문제로 나왔는데 어휘 문제로 어마어마하게 나오시는 분입니다. authentic, 진품인, 진짜인 이라는 형용사고요. 똑같은 애가 있죠? 똑같은 애. genuine, 너 까먹지 마셔요. authentic, genuine 둘 다 진품인, 진짜인이라고 의미상 정답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진품인, 진짜인. 그죠? 정답 잘 하시고 지금 얘는 형용사예요. authentic, genuine 이제 형용사로 진품인, 진짜인이라는 의미로 쓰는 애인데 말고 혹시 여러분 replica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replica? 예, 레플리카? 혹시 남자 학생들은 좀 들어봤을까요? 막 축구 선수의 유니폼 래플을 샀어 이런 말 하거든요. 아무튼 레플리카는 뭐 가짜, 모조품이란 단어로 명사 어휘 문제로 좀 나오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좀 반대라 같이 이왕 나온 거 같이 기억하시라고. 우리가 페이크가 토익 시험에 모조품, 뭐 페이크야 가짜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안 틀려요. 페이크는 많이 들어보니까. 근데 레플리카는 좀 많이 틀리고 여자 학생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얘는 진품인 진짜인, 얘는 모조품이라는 명사입니다. 같이 알고 계십시오. 자, 그랬고요. 103번. 자, 105번 넘어가실 값이요. 아마 많이들 접근을 못해서 틀렸을 거예요. 일단 자, 콤마 뒤쪽에 뮤 마이크로폰이네요. 주어. 그 다음 deliver, 전달하다 동사, 뛰어난 사운드 품질을 목적어로. 이미 문장은 여기 완벽하게 다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린 절대로 저 밑줄에 반드시 완벽한 문장 이외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동사가 또 나올 일이 없어요. 그죠? 자, 동사 이제 보기는 없지만. 그 다음 자, 저 밑줄에 그럼 완벽한 문장 이외를 채워야 되는데 자, 전사 구를 잠깐 뺐다 쳐볼게요. 뺐다 치면 이 뒤에 완벽한 문장인데 저기에 밑줄에 딸랑 명사 혼자 들어간 경우가 생길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A는 버릴게요. A는 될 일이 없어요. 자, 이제 B, C, D 정도가 남았는데 자, B, C, D는 전부 다 저 자리에 가망성이 있답니다. 선생님 완벽한 문장 있고요. 완벽한 문장 이외면 그냥 부사 자리인 거 아닌가요? 부사인 10원만 되는 거 아닐까? 아니요. 부사도 돼요. 당연히 완벽한 문장 이외니까. 근데 B도 D도 저 부사 자리에 가망성이 생긴답니다. 아니 어떻게 형용사가 ing나 D, 뭐 얘는 형용사 하는이든가 것이란 동명사인데 완벽한 문장 이외에 저게 생길까? 왜 될 수도 있냐면 자, 예를 들면 when이라는 접속사 있었다 칠게요. 자, 그리고 뭐 주어 is ideal로 먼저 설명할게요. 자, ideal 그것은 이상적일 때 뭐 있었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했어요. 라고 이렇게 문장이 있었다 칠게요. 자, 우리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이미 존재하고 완벽한 문장 있는데 완벽한 문장 이외에 또 다른 문장이 또 연결돼요. 완벽한 문장 이외에 또 다른 게 또 있는 거지. 자, 우린 무조건 완벽한 문장을 기준으로 완벽한 문장 이외에 무언가 존재하면 우린 그걸 부사 취급을 해요. 그래서 우린 이런 접속사를 부사절 접속사라 부른답니다. 접속사는 접사인데 완벽한 문장 이외에 있는 걸 연결하거든. 그래서 이런 걸 부사절사라 불러요. 자, 근데 부사절사는 조금 아까 as 하면서 얘기했던 거 짧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길거든. 완벽한 문장이 있는데 또 다른 문장을 또 연결하니 너무 길잖아. 그래서 짧게 줄이는 경향이 생깁니다. 첫째, 접사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 출제자 마음이야. 그래서 아까는 as라는 걸 안 없애고 냅뒀잖아요. 그건 출제자 마음이라고요. 이번에는 접속사를 생략할 수도 있답니다. 내 마음이니까. 자, 생각해 볼게요. 없어져도 여러분이 알아들 것 같아서 난 생략하랍니다. 생략. 그러다 봤더니 양쪽 문장이 주어가 막 똑같아요. 그래, 주어 생략. 자, 그 즉시 동사는 뭘로 바뀌어요? ing로 바뀐답니다. ing로 바뀌어요. 그럼 너 being. 그죠?
자, 만약 네 동사가 ing였어. 근데 일반적인 동사의 adding, helping 또는 idealizing 이었다면 걔를 어떻게 못해요? 그대로 둬야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동사는 100개 중에 90% 정도가 거의 다 웬만하면 타동사거든요. 물론 자동사도 있고 뭐 자타 다 되는 것도 있는데 웬만한 건 거의 다 자동사 아니고 타동사 출신이거든요. 그럼 생각해봐요. 만약에 타동사 뭐 submitting이 있었다 칠게요. submit이라는 동사가 있었고 주어, 동사, 목적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주어 생략 동사인지 바뀌어. 동사인지 바뀌어. 그럼 얘 어떻게 못한다고 그대로 둬야 돼. 그럼 당연히 웬만한 동사는 ing가 되는 즉시 지가 원래 동사였던 거 ing 바꿔놓은 거니까 그리고 지가 원래 타동사였던 성질 때문에 뒤에 이렇게 목적어 따라왔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접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인지 바뀌었더라 하더라도 B번은 될 수가 없는 거지. 뒤에 목적어 있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너는 버립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죠? 그럼 이제 CD 남았어요. 그죠? 자, 그렇고, 자, B동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비행으로 바뀌고, 비행도 생략 가능해요. 그렇다면, 아이디얼 단독적으로 형용사도 저렇게 완벽한 문장 이외에서 충분히 정답 가능성은 있는 거랍니다. 아, 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완벽한 문장 2의 윗줄인데, 이렇게 같이 나오면 난 분명히 또 10번 찍고 틀릴 것 같은데. 그죠? 틀릴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라, 앞으로 여러분 머릿속에는 완벽한 문장 이외에 저렇게 떨렁 밑줄이 나오면, 물론 부사도 돼. 하지만, 접속사, 부사절 접사에서 줄어 하면서 형용사 남는 확률도 분명히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그래, 특히나 함부로 저렇게 완벽한 문장 이외라고 무조건 정답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눈에 이렇게 밑줄 나와서 주어 동사가 있고 그때 형용사랑 부사가 보기에 동시에 나오면 이때는 주로 그냥 부사 정답일 거예요. 크게 의미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자 이렇게 뭔가 뒤에 따라붙은 존재가 떡하니 그때 조심하면 돼요. 자, 특히 어떤 특정 형용사 중에 유난히도 지가 되게 좋아하는 형용사 데리고 온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interested in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famous for, responsible for, involved in 뭐 이런 거.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특정 전사가 이렇게 뒤에 따라 붙으면 그 아이와 함께 그렇게 줄어들어서 남는 형태로 많이 선호에 쓰인답니다.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ideal for 뭐뭐를 위해서 이상적인 이라고 ideal이란 존재가 for라는 존재를 굉장히 선호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문장이 when it is ideal for 이런 식으로 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접사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비동사 비행받고 생략하고 ideal for만 남은 형태로 된 거죠. 정답이 ideal for와 함께 D번이 맞게 되는 거고요. 아마도 원문장은 마이크로폰이 이상적이에요. for public speech를 위해서 이상적임일 때, 이상적이면서 이 마이크로폰은 전달하게 됩니다. 사운드 품질을요, 였던 거겠죠. 그래서 정답이 D번이 맞고요. C번이 정확하게 안 되는 이유는 그냥 이 해석상이요. 가장 이상적이게 for 이 스피치들을 위해서 이 스피치라는 게 이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상적이라는 건 뭔가 이상적이 좋아 이런 것보다 이상,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 속에 있는 게 근데 아닐 가능성이 큰 그런 이상적이게 이걸 위해서가 아니거든. 정말 말 그대로 그걸 위해 이상적으로 얘는 얘 품질이 좋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쓰인 거라 저 for 때문에 큰 이유로 정답은 D번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형용사랑 부사가 보기에 저런 자리에 밑줄이 동시에 났을 때 혹시 뒤에 따라붙은 전사가 없다,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땐 여러분이 아는 그대로 부사 정답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이 눈에 익은 특정 부사가 같이 붙는 아이들의 형사로 붙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 형용사의 정답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기억하는 게 더 마음 편하게 정답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D번이 맞겠습니다. 정답. 자, 6번 들어올게요. 6번. 자, while이라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주어 동사가 있고 문장 끝 하고 이제 while이라는 접사가 붙었고 다시 또 주어 동사 들어옵시다. 밑줄은 주어 자리예요. 그죠? 자, my 버릴게요. 절대 소유격되는 명사 없이 사용 안 하죠. 자, me 버릴게요. me가 어떻게 주어 자리에 들어와? me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지. 목적격 있네. 버리고. 자, a 안 됩니다. 얼핏 갖다 붙이면 I라고 갖다 붙이면 나는 요구했습니다. 좀 더 퍼센트 타임을 요구했어요. 말이 될 것 같아도 I였다면 요거 S. 우리가 I뒤에 어떻게 S를 붙입니까? 자, 동사에 S를 붙인다는 건 3인칭 단수만. 단수 동사는 3인칭 단수. 나는 한 명 1인칭. 그래서 우리 I love you 그러지 I love you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나였다면 I로 들어왔었겠죠. 그죠? 그리고 나와 너는 어쨌든 나 1인칭, 너는 제2의 사람 2인칭, 나 빼고 너 빼고 우리들을 뺀 제3자를 우린 3인칭이라고 그때 3인칭 단수 한 개짜리를 우린 단수 동사를 쓰게 되죠. 그래서 I가 들어간다면 스위치가 안 맞아요. S가 없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스위치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my 들어가면 나의 것은 이라는 의미로 이 사람의 지원서는요. 이 permissive한 지원 승인이 됐어요. 지난주에. 나의 것은 나의 지원서는 이 되겠죠. 그럼 나의 지원서 단수와 함께니까 단수 동사로 허락이 되는 거죠. 정답은
D번이 맞게 됩니다. 해서 주어절에 항상 밑줄 나오면요. 자, 주격이 당연히 정답 확률 높지만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주격이 보기에 있는지 스위치 맞았는지 확인 꼭 하시고 그 만약에 스위치도 맞고 해석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의미도 맞아. 그럼 그럴 때는 야이 쓰세요. 근데 만약 그게 안 맞으면 분명히 소유대명사라 불리는 나의 것, 너의 것 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주어제는 딱 2개 됩니다. 주격이든가 지금처럼 소유대명사든가. 정답 됩니다. D번 정답. 자, 8번 넘어가기 쉽니다. 8번 전사 문제네요. up, 위겠네요. into, 속으로, 플러스, 더하여, except, 제외하고. 중에 샘 밀러라는 이 사람은 founded, 설립했습니다. 밀러의 케이터링이라는 요 케이터링, 음식 조달 회사를 설립을 했대요. 27년 전에요. 그리고 일해왔대요. 열심히 일했답니다. to build, 그것을 짓기 위해서요. 설립하기 위해서, 확립하기 위해서. 더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그것이 오늘날 그랬던 그 비즈니스로 설립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대요. 있는데 자, into란 전사가 정답인데요. into는 참고. 자, into는요. 첫째 기본은 일단 속으로의 뜻이 있습니다. 속으로. 그리고 절대 안에라는 의미 없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안에라는 의미 없음 속으로. 쌤, 속이나 안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만약에 해석상 뭐 로비 안에 뭐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연구소 안에 뭐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말이 들어오면 이건 이는 맞아요. 하지만 저렇게 공간 안에 있을 때 into라는 말이 절대 정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해석상 로비에서 우리는 당신에게 다과를 제공할게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로비에서? 그럼 로비 아니니까 로비 속에서? 오케이, 인투 정답 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 하지 마세요. 인투는 바깥에서 속으로의 개념으로 절대 인과는 다르고요. 자, 굳이 말하면 박스가 있으면 공이 있어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밖에 있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I will jump into the water 했어요. 나 점프할게요. 물 속으로요. 그럼 난 지금 물 안에 있는 거야? 물 밖에 있는 거야? 나 점프할게요. will jump into the water. 그럼 물 안에 있고 물 밖에서 들어가기 직전인 모습인 거지. 그죠? 자, 이렇게 물 밖에서 직접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으로 결론적으로 밖에 있는 거라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과는 사용 못하니까 속으로라고 말이 되면 정답하되 절대 공간 안으로 들어오면 사용 금지. 그죠? 이건 좀 오답 패턴이 높으니까 오답 조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변화의 전사가 있습니다. 변화의 전사, 변화. 딱히 속으로 말이 안 돼. 근데 변해. 근데 토익 시험에서 이제 문맥을 보면 우리 회사가 스몰 컴퍼니였어. 요따만한 회사였는데 한 3년은 우리 회사가 멀티 기업이 돼요. 뭐 이럴 때. 그래서 요따만한 게 이따만해지고 변하죠. 그 다음 이 과일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잼으로. 그럼 과일이었던 게 잼으로 확 바뀌잖아요. 이렇게 변화의 의미를 갖는답니다. 그래서 변화의 의미를 갖는 존재가 나올 때 그때 인트가 정도 되게 잘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설립시켰어, 확립시켰어. 뭘로? 그 성공적인 사업체로. 이제 막 시작한 요 비즈니스가 성공적인 사업체로 슉 변했잖아요. 그죠? 변화의 전사인 인투인 B번이 정답이 맞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수거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하니까 수거. 자, expand 튀어나와. 그러면 너 무조건 expand 나오는 순간 A into B 되게 좋아한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pand 확장하다. A 사업을 브라질 속으로 확장해요. 이럴 때 insert 되게 좋아요. insert A into B insert 삽입할게요. 동전을 밴딩머신 속으로 삽입할게요.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 convert는 전환하죠. 전환하다 into B convert 전환하다. 전환하니까 A를 B로 전환하는 거지 바뀌는 거니까 이것도 into를 좋아하고요. convert 짝꿍처럼 쓰는 아이고 그 다음 integrate integrate 하면 이제 통합시키다. A를 B로 통합시킬게요 할 때 into 되게 좋아하고요. 이 정도 아이들은 가지고 계시면 편하게 문제를 그냥 into 바로 하셔도 되거든요. 수거처럼 쓰는 존재라 따로 알고 계시고요. 그죠? 자, 오케이. 정답은 뽀이 정답. 변화의 전사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자, 다음 넘어갈게요. 16번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들어오십시오. 자, 얼핏 보면 buy a for. 전치사 문제 하기 또 이것도 딱 쉽지. 그러나 디스카운트된 아이템은 너 주어. at 전사 잠깐 빌딩 서플라이라는 빌딩 빼고 셀로 빠르게 팔렸습니다. 셀 보이네요. 셀은 누가 봐도 동사예요. 팔다란 동사입니다. 물론 셀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서 뒤에 목적 없는 건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셀 동사예요. 동사.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너 주어 동사. 자, 문장과 문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접속사이셔야죠. 그죠? 전사 안 돼요. 접속사. 하나밖에 없네요. 10번 정답 되겠죠? 해서 디스카운트된 아이템들이 빠르게 팔렸기 때문에 그 스토어는 does not have 시간이 없었어요. 온라인으로 그것들을 목록을 나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 오래 걸릴 문제가 아닙니다. 문장의 동사는 2개니까요.
정답은 since가 맞겠고요. 오케이. 자, 19번 들어오십시오. 19번. 자, 이 회사는 encourage 독려합니다. 모든 종업원들에게 독려해요. to challenge 도전하라고. 자, 밑줄 이제 목적어 자리고 이제 부사고요. 전사구고. 자,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절대 올 수 없는 A는 버립시다. 뭐 대는 주어 자리에 오셔야죠. 그 다음 C도 버릴게요. 그들의 소유격 뒤에는 명사 있었어야죠. 그럼 목적어 자리에 그나마 가능할 수 있는 게 제기대명사거나 theirs 그들의 것이거나 해석상 푸시면 되고 하로달이라는 회사는 독려했습니다. 모든 종업원들이 도전하라고 그들의 것에 도전하고 그들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그들의 것에 도전해? 그들 스스로에게 도전해? 말이 뭐 얼핏 먹힐 수 있었다 쳐도 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기에 혹시 댐이 있었다 칠게요. 그들에게 도전 안 하고 있었다 해도 정답은 딱 하나 B번밖에 안 됩니다. themselves여야 돼요. 자 이게 목적어 자리에 밑줄 놨을 때 우리 목적어가 제기대명사 정답하고 싶으면 주어랑 그 목적어는 반드시 같은 존재여야 되거든요. 그죠? 선생님 이 주어 회사랑 그들이 같아요?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주어 동사가 있고 이렇게 목적어 자리 이렇게 밑줄 나와요. 본동사 뒤에 밑줄 나와요. 그때 제기대명사 성립하려면 반드시 주어랑 그 목적어는 같아야 합니다. I introduce myself. 내가 나랑 같아야 되잖아요. I love myself. 내가 나랑 같잖아요. 이렇게 동사, 본동사 뒤에 목적어에 제기대명사 올 때는 본 주어와 본 목적어는 같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자 지금처럼 주어 뭐 ask로서 이렇게 짧은 단어로 자 요청했대요. 근데 그 노동자에게 요청했답니다. 그리고 to 노동자에게 요청했어요. to 뭐 devote하라고 했다 칠게요. 그리고 밑줄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목적어자 여기 밑줄을 동사 원형의 목적어자를 채울 때 절대 이 본 주어에 맞추는 게 아니랍니다. 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행동을 그 주어가 직접 할 게 아니라 동사 뒤에 목적어자를 제기대명사가 제기대명사서 목적어랑 주어랑 같은 개념은 그 행동을 직접적으로 목적어한테 할 때 그때 같다고 봐서 우리는 I love myself. 러브하는 행동을 내가 나한테 직접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기대명사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투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고 그 뒤에 목적어자를 채울 때는 그때는 본 주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투부정사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그 의미상의 존재라고 하는데 의미상의 존재는 뭐 용어는 됐고 어쨌든 투부정사 행위를 하는 존재에 그걸 직접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그 매니저가 노동자들에게 요구했어요. 전념하라고. 그럼 이 전념하는 행동은 누가 해요? 매니저가 합니까? 노동자들이 합니까? 노동자들이. 그래서 노동자들이 전념하라고 밑줄을. 그래서 우리는 본 주어랑 맞추는 게 아니라 만약에 투부정사 뒤에 동사원형 있고 그 뒤에 목적어 밑줄 나올 때는 그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얘를 의미상 주어로 얘를 주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랑 같으면 그때 제기대명사를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회사는 독려시켰습니다. 모든 종업원들에게 독려했어요. 도전하라고. 자, 그럼 도전하는 행위는 지금 누가 해요? 회사가 해요? 노동자들이에요. 자, 종업원들이에요. 종업원들이. 그럼 종업원들이 챌린지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들한테, 그들한테. 그죠? 그러면 자 의미상조 투부정사 행동을 직접 하는 걔를 의미상조로 생각하고 그 주어랑 그 행동을 직접 하는 그 목적어랑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제기되면서 써야 되고 보기에 댐이 있었다 해도 말 돼도 안 됩니다. 정답은 B번 정답 되고요. 그 다음 그들의 것이라는 게 그들의 것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것이 뭔데? 그들의 것이. 자, 이 소유대명사라는 존재는 나의 것이든 너의 것이든 그들의 것이든 반드시 나의라는 소유격의 의미와 그 다음 것이란 어떤 특정 명사임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나의 비서는요. 그녀의 컴퓨터 갖고 있고요. 나는 내 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한 내 건 뭐예요? 내 거. 나의 비서는 그녀의 컴퓨터 갖고 있고 나는 내 거 갖고 있어요. 내 컴퓨터겠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자, 소유대명사는 이렇게 앞선 문장에 어디선가 언급된 명사 이미 있었어야 돼요. 본인이 대신 받고자 하는 명사 이미 존재하는 게 있고 그걸 자꾸 반복해서 명사 얘기하기 싫으니까 한 방에 내 거로 받는 거거든요. 다시 자 우리 경쟁사는 그들의 자동차를 다음 주에 게시하고요. 우리는 내일 우리 것을 게시합니다. 여기서 우리 건 뭐야? 우리 자동차. 내가 앞서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명사 있는 거 싫어해서 한 방에 내 거, 우리 걸로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선 문장 속에 자 우리 회사는 뭐뭐 합니다. 우리의 것을 뭐뭐 합니다 하고 문장 속에서 언급된 명사 없어. 우리는 우리의 것에게 도전하겠습니다. 그 우리 것이 뭔데? 도전한 명사가 없어? 그럼 절대로 반복해서 말한 명사 없다면 나의 것, 너의 것으로 말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겁니다. 너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독려했어요. 도전하라. 그들의 것에게. 그것이 뭔데요? 언급된 명사 있어요? 없죠? 그래서 반드시 이 theirs 같은 나의 것, 너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라는 게 성립하려면 앞서서 언급된 명사 반드시 써야 돼요. 앞서 언급된 명사. 대신 받고자 하는 언급된 명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그 명사 반복되는 거 싫어서 한 방에 비서는 컴퓨터 갖고 있고 나는 내 거 갖고 있어. 아, 이건 컴퓨터구나. 그 경쟁사의 자동차는 뭐 출시될 거야. 우리는 우리 걸 출시해 내일. 이렇게 저 자동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없으면 말되도 버리시면 돼요. 그렇죠? 자, 약간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해석상 말되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라서 설명 길게 한 거고 여러분은 꼭 얘는 이런 포인트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줄 나오면 여기다 맞춰야 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기 혹시라도 됨이 있었어도 이 목적어자는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의미상조와 목적어는 같으니까요. 그렇죠? 자, 정답은 B번이 맞습니다. 자, 121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121번. 자, 이 회사는요. use 사용합니다. 단지 가장 좋은 reader만 사용합니다. 가중만 사용해요. 백을 위해서 그리고 지갑들을 위해서. 이미 문장에 동사는 있어요. 동사 쓰면 안 되죠. D는 버릴게요. 버립시다. 안 돼요. 그리고 ing와 pp가 명사 꾸밀래요. 자, 그래서 여기부터까지 묶어서 꾸밉니다. 꾸며요. 꾸미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result라는 i는 result 자체가 뒤에 result in, result from을 데리고 나뉘는 자동사랍니다. 뒤에 result in 나고 뒤에 명사 제대로 들어와 있으면 걔는 자동사의 출신이라 당연히 정답은 자동사들은 직접 하는 존재라 스스로 자자니까 B번밖에 안 되고 PP 형태로 수동적으로 BPP의 수동적으로 사용 안 됩니다. 정답은 보이 정답 하시고 자, exceptional 뛰어난 상품 품질의 결과를 내는 그 only 단지 가장 좋은 리더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B번이 맞고 대신 혹시 몰라서 result in과 result from 자리 밑줄러서 in이야 from이야를 또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in과 from 중에 골라야 되잖아요. 그때 자, 이는 뒤에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from은 뭐뭐로부터니까 원인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인이. 그럼 느껴보시오. 자, 스트레스는요 result 그리고 밑줄 나왔어. 그리고 집중력 부족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집중력 부족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다 in이냐 from이냐 고르래. 자, 스트레스는 집중력 부족의 밑줄이래요. 그럼 저 집중력 부족이 스트레스가 있고 집중력 부족이 결과예요? 원인이에요? 국어 문제인데 국어 문제 생각 좀 해보세요. 그죠? 오케이. in이 맞죠? 이렇게 되면 이제 in이 맞고. 그죠? 그 다음 그 문제점들은 해결돼야만 해요. 그 문제점 원인 문제는 result 그 다음에 밑줄 나왔어. 뭐 에러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에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에러로부터의 문제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답 이제 from이 맞고요. 그죠? 그래서 해석해서 푸셔야 돼요. 이게 결과면 in, 요게 원인이면 from. 그죠? 오케이. 자, 정답 보기가 마시메라. 다음 128번 들어올게요. 그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이 퍼니처 회사의 주목은 to detail, 세부 사항으로의 집중력, 주목은 세부 사항으로의 집중을 잘하고 그렇게 주목하는 그것은 집중력은 밑줄이고 on all of the chair과 table 그것이 제작하는 모든 체어와 모든 테이블에 밑줄합니다. 자, 그러면 밑줄은 동사 자리, 동사 검정이었거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동사 아닌 건 없는데 주어가 보니까 attention이 주어야. 단수네요. 그럼 일단 스위치 맞춰야 되니까 단수와 함께 A 버렸어야죠. 해줘야지, 해줘. is 맞고, can 맞고, can 맞고. 그죠? 자, 그 다음 on 전사 버려볼까요? 슝 버려. 자, 그럼 밑줄 내 목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웬만한 동사는 거의 다 타동사 출신. 지가 만약에 동사면 나는 봅니다 그 테이블을. 나는 봅니다 그 결과를. 나는 봅니다 당신을. I see you 이렇게 하잖아요. 목적 있어야지. 밑줄 내 목적 없네요. 그러면 보여지는 거죠. 정답은 D번이 맞고. 해서 이 가구의 집중력은 보여질 수 있습니다. 모든 체어와 모든 테이블에서 그것이 제작하는 모든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로 정답은 D번이 맞겠죠. 데이비드 정답됩니다. 자, 129번 넘어계시면 129번 들어오시고 자, 어휘 문제요. dedicated 딱히 정답이 뭐 이것저것 막 되는 건 아닌데 의미상 막 먹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 많아서 갖다 놓은 문제입니다. dedicated는요. 자, committed 그리고 devoted 똑같은 말이죠. devoted 그리고 전사 to D조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린 주로 비동사 뒤에서 committed to, devoted to, dedicated to 해서 정답 확률이 되게 높은 단어고 너는 to가 없더라 하더라도 명사를 꾸밀 때 헌신적인, 전념하는 이라 말되면 정답 좋아하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devoted, committed 전부 다 헌신적인, 전념하는 이란 형용사로 사용한답니다. 그 다음 mandatory라는 단어 의무적인이고 자 똑같은 거 obligatory 중요하고요. 그 다음 compulsory 전부 다 의무적인이라고 역대 정답으로 자주 됐던 아이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mandatory, obligatory,
compulsory. 의무적인이라는 단어로 말되면 정답하십시오. 의무적인이에요. 그 다음 recurring은 되돌아오는 뭐 이런 뜻이고요. 이건 딱히 많이 나오지는 않는 거고. expert, 완전 대박, 울트라 캡슐 나이스 짱으로다가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토익이 진짜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신속히 처리된 정도. 동사 때는 신속히 처리하다고. 자, 모든 단어에 FED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FED고 요가 들어가면 사실 발이라는 원을 가져요. 발 알죠? 그래서 왜 여자들 매니큐어 말고 발에 바르는 게 페디큐어잖아요. 자, 남자들은 자전거 많이 남자들은 자전거 타잖아요. 우리 자전거 뭐 밟아요? 페달 밟죠. 페달. 그 다음 우리 왜 발로 다 걸어 다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페데스트리안. 그죠? 발. 패드가 들어가면 발과 연관이 되게 깊어요. 발이고요. 자, 발은 발인데 발을 익스. 뭐 우리 익스프레스만 봐도 익스가 들어가면 좀 빠른 게 좀 의미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얘는 어원이 발을 빨리 움직이다 같이 어원이에요. 그래서 신속히 처리하다. 냅다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신속히 처리하다. 그리고 얘가 역대 어휘 문제 나왔을 때 넌 지우고 자, 역대 어휘 문제 스피드업하고 똑같은 말. 스피드업. 똑같은 말이에요. 스피드업. 그래서 신속히 처리하다는 의미로 토익 시험에 정답 지금은 아닌데 엄청 정답 많이 나올까 기억하시고요. 크래프트 말 퍼니처라는 회사의 상품팀은 생산팀은 is composed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우 밑줄한 크래프트 people로 그러니까 장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헌신적인 장인이 맞겠죠? 의무적인 장인, 일어나면 뭐 되돌리는 장인, 반복되는 장인 안 되고 신속히 처리되는 장인도 말이 안 되고요. 정답은 A번이 맞고 참고로 자, 만약 밑줄에 이렇게 지금 밑줄 나오고 보기에 데리케이티드 나오고 데리케이팅 같은 거 나올 때 조심하세요. 헌신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헌신되는 말 안 되네. 그래서 정답 ING 쓰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말로는 이게 ING가 하는일 것 같지만 절대 ING 정도가 안 나오고요. 얘는 이렇게 생겨요. dedicated, committed, devoted 요 자체가 헌신적인, 전념하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게 얘네들이에요. 그죠? 절대로 하는이라 말 듣는 ING 정답 하지 말기요. 오케이, 정답 되게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A 정답 하십시오. 자, 이번엔 1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ecision, 정확성, wristwatch, 손목시계. 뭐 정확도 있는 손목시계겠네요. has sold, 팔려왔습니다. 잘이요. 자, 부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sell은 자타 동사가 다 됩니다. 지금 그래서 팔리다는 자동사로 쓰여서 문장은 끝났고요. in 시장에서. 그렇다면 이미 문장 속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를 또 쓸 수는 없으니 A는 버릴게요. 버리면 되고요. 자, 또 동사가 아닐 수도 있는 PP나 ING나 부사 중에 들어오는데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충분히 부사 자리도 가능성이 있고요. 또는 자, 밑줄부터 뒤에 뭔가 길어진 것 때문에 길어지면 우리 ING나 PP라는 형용사는 명사를 이렇게 뒤에서 꾸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형용사의 가망성도 충분히 있고요. 당연히 이것도 저것도 되면 느낌상 문제 풀지 말고 보이는 대로 딱 하지 말고 반드시 문맥상 해석이 되는 쪽을 정답하셔야죠. 이게 예전에는 모두의 모정답 이런 게 되게 강했었어요. 근데 점점 그 스킬은 사라져가고 토익시험 출제자도 그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유형들을 내다 보니 학생이 자꾸 틀리는 유형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좀 문제를 내다 보니까 보이자마자 내 눈에 보인다 바로 정답하지 마시고 문장 구조 끊어보고 이게 또 정답되고 저것도 정답될 것 같으면 다 대입을 해서 해석상 문제 푸셔야 됩니다. 문맥상 말 되는 거. 그죠? 자, 일단 C는 버릴게요. 자, 왜냐? ING라는 애가 명사를 만약 뒤에서 꾸민다면 예를 들면 items, 예를 들면 containing 했다 칠게요. containing. 더 뭐 material 했다 칠까요? material. 그리고 뭐 will, 뭐 본동사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뿅. 보이시죠? 뿅. 나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고. 오케이. 자, 여기 나왔다 치면 ING라는 존재는 지가 명사를 이렇게 뒤에 길어진 것 때문에 꾸민다면 그래도 어쨌든 뒤에는 지가 타동사였던 그 성질 때문에 목적을 데리고 다니게 됩니다.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 ING라는 존재가 10원이 그대로 들어갔다면 밑줄 뒤엔 목적어가 존재했었어야 합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존재는 되는 존재로 뒤에 있던 사라져도 목적어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얘는 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B와 D가 가능성이 있어서 정답의 후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dominated 하면 dominate라는 단어는 지배적이다, 지배하다 뭐 이런 뜻이요. 그래서 너는 지배적이게 뭐 우세적이게 이런 뜻이고요. 자, 너는 dominated, 지배된 정도가 됩니다. 해서 이 손목시계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요. 비싼 럭셔리 브랜드에 의해서 지배된 시장에서요. 정답은 여기서 B번이 맞게 되겠죠. 지배된 시장에서, 그래서 B번이 맞고 우세적이게 시장에서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해석상 정답이 D번이 아닌 B번이 맞겠습니다. 분명히 문법적으로는 D번도 가능은 합니다. 해석하십시오. 혹시 모르니까. 자, 정답은 B가 됩니다. 도미네이트, 지배하다. 도미네이트, 지배된. 얘는 우세적이게입니다. 자, 3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D. 자, 넣어주어, 위시 동사 있고요. 콤마 D. 넣어주어, 다시 동사. 오케이, 밑줄은 꼭 접속사 들어가 주자.
두 문장을 연결하니까. 자, 그래서 A regardless 그 자체는 부사고요. 네, 토익에서는 주로 이제 regardless of에서 regardless of랑 같이 전치사로 정답 많이 나오죠. regardless만 있으면 부사, regardless of 같이 있으면 관계없이라는 전치사. 그 다음 whether인지 아닌지 접속사이고요. 접속사. 그 다음 notwithstanding. 자, 작년에 한 두 번 2월 달에 한번 나왔었고 11월 달에 한번 나와서 한 번은 정답이었고 한 번은 오답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묻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notwithstanding은 전치사고요. 그리고 despite랑 똑같은 애입니다. despite.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전치사예요. 정답 확률 있어요.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십시오. notwithstand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치사고요. 그 다음 whereas는 반면에란 접속사입니다. 반면에. while하고 똑같은 말이죠. while은 이제 동안이라는 애도 있고 반면도 있는데 whereas는 반면에란 접속사만 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접속 필요하니까 B와 D 중에 골라주면 되겠고 그럼 완전 큰 힌트가 5월이 빡 5월 있잖아요. 5월. 그래서 B와 D 중에 골라주시면 되고 당신이 디럭스 리조트에서 머무르든가 또는 조그만 히스토리컬 인에서 숙박업소에서 일을 하든가 머무르든가 이 위치는 제공할게요. 숙박업소를 모든 예산을 위해서 우리는 제공하겠습니다. 여기도 하든가 저기도 하든가 정답은 B번이 맞겠죠. 보이 정답이 맞고 이제 자 그다음에 보기 중에 혹시 이덜 동시에 했을 때 조심. 학생들이 5월 나오면 외덜 쪽보다는 이덜 쪽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지 5월 나오면 그냥 이덜 찍고 지나가다 틀려오거든요. whether일 수도 있고 either일 수도 있고 whether도 5월 좋아해, either도 5월 좋아해요. 둘 다 5월 좋아해요. 자 여러분 그럼 저 밑줄에 지금 either이 많이 보기 있었다면 저거 정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D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왜 안 되냐면 whether은 접속사고요. whether는 접사예요. 근데 either은 명사든가 형용사든가 부사입니다. 품사가 명사든가 형용사든가 부사야. 어쨌든 접속사는 아니거든. 만약 뒷문장이 없었어. 뒷문장 없어. 딸랑 밑줄 요까지만 문장 있었고 여기 뒤에 없었다 칩시다. 그랬다면 문장 하나밖에 없고 동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접사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정답이 이덜이 나올 거야. 근데 지금처럼 문장이 있는데 또 문장이 있어서 문장 두 개를 연결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 그럼 이제 whether이 맞는 겨. 알겠죠? 그래서 혹시 whether과 either이 보기에 동시에 나와서 5월이 보인다면 그때는 여러분은 동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문장을 두 개를 이미 연결하는 게 필요하면 접속사 쓰시면 되고 문장이 하나밖에 없어. 접사 필요 없어. 그럴 때 이제 either 고르시면 되고요. 알겠죠? 자, 오케이. 동시에 나오면 알고 계십시오. 정답 보기가 맞겠고 자 다음 33번 들어오겠습니다. 33번 transport 하면 운송하다. transportation만 봐도 undertake 하면 떠맡다 정도로 쓰죠. 주로 뒤에 이제 책임 나와서 책임을 떠맡다. 뭐 업무를 떠맡다 이럴 때 쓴 말이고 떠맡다. 그 다음 persist는 왜 우리 insist 주장하다 알죠? 거기서 나온 거야. persist는 막 주장을 해서 막 고집을 부렸고 고집 부린 채 그게 계속되는 겁니다. 끈질기게 계속되다 라는 뜻입니다. persist 끈질기게 계속되다 고집을 부리고 끈질기게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withstand는 withstand 견디다 라는 뜻이고 견디다 해서 그냥 어휘 문제입니다. 자 다시 부팅하는 문제점들이 리부팅하는 그 문제점들이 밑줄 당신의 이 L10 랩탑에서 문제점이 밑줄하면 연락줘 Technical Support Department 부서에 끈질기게 계속되면 연락줘가 맞겠죠? 정답은 10번이 맞겠고 문제점이 운송할 수도 없고 문제점이 떠맡을 수도 없고 문제점이 견딜 수도 없고요. 그렇죠? 10번이 맞습니다. persist 꾸준히 하죠. 끈질기게 계속되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다음 자 35번 자 또 어휘 문제네요. 가볼게요. attendance 참석이죠. 참석. 그 다음 correspondent 저 보시면 여기 이렇게 respond 보이죠? respond 응답이란 단어. 저 응답이 막 모여서 응답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응답할 때 우리 편지 쓰죠. 편지 또는 서신 또는 통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통신 정도의 뜻의 단어예요. 기억하고 그 다음 혹시 토익 시험에 correspondence가 아니라 correspondent로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던트 이 끝날 때가 있을 거예요. correspondent 요거는 통신원 또는 기자라는 명사입니다. 근데 학생은 던트로 끝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형용사인 줄 착각해서 틀려오더라고요. correspondent는 통신원, 기자라는 명사입니다. 그렇고 자 presence 완빵 중요한 단어죠. 세 가지 뜻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첫째 존재. 그 다음 존재가 있으니까 어딘가에 존재가 있으니까 영향력. 그리고 내가 그 영향력을 갖고 그 존재를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참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셋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존재, 영향력, 참석, presence, 존재, 영향력, 참석 셋 다요. 자, 그 다음 disappearance는 뭐 사라짐이고요. 중에서 자, hoping, 희망하면서 확장하는 걸 더 밑줄 그것에
cookware, 조리기구 상품을, 캐나다에서의 조리기구 상품이 밑줄을 확장하는 걸 희망하면서 이 회사는 최근에 인수했습니다. 토론토에 기반을 둔 키친킷이라는 플러스는 이 회사를 인수했대요. 그럼 뭐를 확장하고 싶었을까? 그죠? 자, 참석을 확장해. 통신 서신을 확장해. 사례점을 확장해. 안 되잖아요. 존재를 확장하고 싶어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싶어서. 정답은 10번이 맞겠죠. 존재, 영향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문장 구조 좀 봐보세요. 콤마 뒤에 분명히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로 완벽한 문장 있죠? 우리는 완벽한 문장 이외, 여기부터 요까지. 완벽한 문장 이외 있잖아요. 저 ing는 분사 구문이겠네요. 원래 있던 접속사절, 완벽한 문장 이외에 있던 부사에서 줄어서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를 맡기는 거. 그 분사 구문은 저렇게 생겨서 완벽한 문장 이외에 존재하고요. 분사 구문은 해석할 때 그럼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거를 빼서 아니 여기까지가 있네. 지우개가 슉 잠깐만요. 여기 좀 지우고 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부터 ing는 세 가지인 겁니다. ing란 게 보이면 세 가지. 첫째 당연히 동명사 있죠. 동명사. 자 만약 ing가 여러분 눈에 주어 자리에 포진하고 있어. 또는 목적어 자리에 포진하고 있고 또는 전사 뒤에 포진하고 있어. 명사 자리잖아요. 그래서 동명사가 명사죠. 그래서 명사 자리에 포진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것이라고 해석하십시다. 앞으로 그죠? 동명사는 명사니까 것이라고 해석하지. 근데 자 만약 ing가 형용사, 현재 분사. 그래서 현재 분사는 형용사죠. 형용사. 그래서 만약 the visiting people 관사 안에서 visiting 같은 형용사로 명사를 꾸민다든가 또는 뒤에 뭐 아까 얘기했던 길어져서 명사를 막 뒤에서 꾸며서 the people visiting the office 하면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미는 역할하는 존재의 밑줄이 나와서 ing가 보이면 아 이건 형용사 ing로 주체한 거구나 판단하고 그때는 형용사로 하는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죠? 자, 마지막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분사 구문, 현재 분사 구문. 얘랑 얘는 생긴 것만 비스꾸문해서 생기고 완전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눈에 완벽한 문장 이미 있고 완벽한 문장 이외에 ing가 보여. 아 그럼 얘는 부사처럼 쓰는 애구나. 완벽한 문장 이외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해석을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하면서, 할 때라고 해석하십시오. 그럼 완전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분사 구문이란 건 주로 완벽한 문장 이외에 부사절 접수해서 줄고 접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를 바뀌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때 접사 생략되는 거 가만 보면 시간 접속사들이 생략되면서 보통 분사 구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면 완전 자연스럽게 해석되니까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존재감을 확장하길 희망하면서 이 회사는 최근에 인수했어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판단해서 문장 구조 보고 해석도 잘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정답은 10번이 맞고요. 자, 3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줄에 주어 있고요. 예를 들어 매지먼트 주어 있고 strive는 고군분투하다, 노력하다라는 동사고 원래 to 부정사 되게 좋아합니다. want to, wish to, hope to, plan to 하잖아요. 그처럼 strive to 완전 대세입니다. strive to 뭐하는 것을 고군분투하다. 여러분 귀에 익은 want to, wish to, hope to, plan to, desire to에 이어서 strive to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튼 노력한대요. atmosphere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근데 뭔 분위기냐면 ABC를 지금 보면 뭐 죄다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관계사라고 부르죠. 이런 거 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렇게. 자, 밑줄부터 묶어서 꾸미는 존재. 우리는 걸 접속사 중에서도 관계사,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이렇게 불러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꾸미는 게 사람과 사물을 꾸미는 거 후와 위치 존재가 관계대명사고 그 다음 관계부사는 지가 꾸미는 게 장소, 방법, 이유, 시간 이렇게 꾸며서 when, where, how, why를 뭐 관계부사 이렇게 꾸미고요. 선행사 존재가 조금 다른 거죠. 장소, 뭐 시간, 방법, 이유 때라는 장소냐 아니면 이런 아이들이냐 아니면 사람, 사물이냐에 따라서 조금 용어가 달라지는 건 맞고 또 차이점이 하나가 더 있죠. 차이점이 관계대명사에 속하는 위치나 후나 또는 대신 자, 앞에 있는 선행사를 뭐 꾸며요. 꾸미긴 꾸며. 그런데 지가 데리고 다니는 문장이 늘 불완전하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진 형성 원리는 두 문장을 연결한 접속사면서 지가 데리고 다니는 문장에 주어를 대신해. 우린 그걸 주격 관계대명사로 하는 거거든. 그럼 지가 데리고 다니던 문장에 주어를 지가 대신하면 당연히 주어는 대신해서 지가 대신했고 동사 목적어만 따라올 거잖아. 그럼 우리 이걸 주격 관계사라고 부르거든. 목적격 관계사는 지가 데리고 다니는 문장에 지가 데리고 다니는 목적어를 쇽 대신해. 그럼 있던 목적어가 지가 대신하니까 목적어는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주어 동사만 있고 끝 나겠죠. 그럼 목적격 관계사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라 불리는 요 존재들은 뒷문장이 불완전한 게 완전 정상입니다.
그렇고 근데 when, where, how, why에 불리는 넌 왜 나오니? 뿅 사라져? 뿅. 자, when, where, how, why, when, where, how, why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뒷문장이 완벽한 게 정상이랍니다. 완벽해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완벽해서 이름 자체 관계 부사잖아요. 부사. 자, 관계. 두 문장을 관계시키는 연결한 접속사란 얘기야. 부사. 부사는 쥐가 없어도 부사는 늘 쥐가 됐구나 문장이 완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이 관계 부사인데요. 어쨌든 너는 완벽하고 너는 불완전합니다. 이게 자기들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쇼꾸며. 자, 근데 뒤에 봤더니 아이디어 주어. 아이디어인데 크래비티 주어. 그 다음에 비수동태로 문장 완벽합니다. 그러면 완벽하니까 네가 아무리 사물이어도 너랑 너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대거 외치는 관계대명사 할 때 죽어도 불완전해야 되거든. 주격이면 주 없든가 목적격이면 목적 없든가 반드시 불완전해야 돼. 절대 안 되죠. 근데 how와 where는 당연히 완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atmosphere이 굳이 말하면 분위기, 환경인데 그럼 저게 방법은 아니잖아. 그래서 아니고 정답은 where이 맞겠죠. D번이 맞고요. 데이비드 정답. 아, 근데 쌤 저는요 어디선가 대시 완벽한다고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대신 그래 있지. 지금처럼 명사를 꾸미는 선행사를 꾸미는 관계대명사라 불릴 때 대신 죽어도 불완전합니다. 절대적으로 불완전해요. 근데 자 주로 I know, 나 알아요. 알아, 내가 알아. 나 아는데 that를 알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는 I decided that, I think that, I believe that 같이 동사 뒤에 대절이 나올 때가 있어. 동사 뒤에. 왜 굳이 말하면 동사 뒤에 있다는 건 지가 목적어로 쓰이는 거거든. 그죠? 동사 I know that, I believe that, I think that. 그죠? 그때는 목적어. 그럼 네가 목적어로 쓰인다는 건 이걸 우린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불러요. 아, 용어 짜증나. 짜증나는 사람들은 이런 용어 막 정리 쫙 하고 싶어.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와. 내가 그때 가서 확실하게 알려줄게. 쌤이 이거 간단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를 지금 이론상으로 얘기를 막 장황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미안. 그래서 지금은요. 혹시 이해가 잘 안 가면 관계대명사랑 명사접사 기본서 있는 사람은 기본서를 참고하시고 혹시 잘 모르겠으면 오픈을 와봐. 내가 뭐 수업을 안 듣더라도 거기다가 와서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 시간상 고개는 안 될 것 같아서 자 이런 모양일 때 이렇게 동사 뒤에 있는 때 그때는 이렇게 완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요건 완벽, 죽어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대도 안 돼요. 완벽해도 지금은 얘를 선에서 꾸밀 때 대신 관계대명사라 불완전해야 되거든요. 화이팅. 네. 정답은 D번이 맞습니다. 자, 138번 들어올게요. 138번 들어오시고 오케이. 오늘은 좀 분사 구문 쪽이 많네요. 가봐요. 박 씨가요. 주어 is입니다. 다시 정리 중이에요. 그 right 설계도면을 다시 정리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동사가 뿅 동사가 있네요. 자, 동사인데 동사를 왜 또 쓸까요? 동사는 버립시다. 넌 될 일이 없어요. 버리고요. 그죠? 자, 그럼 이제 A, B, C 남았네. 아, 또네.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문장 끝. 완벽. 우린 여기부터까지를 어떻게든 부사처럼 만들어낼 수 있었어야 돼. 그렇다면 저 킨이 도대체 뭐고 저 밑줄에 뭘 채우느냐의 문제인데 자, 먼저 PP는 안 돼요. 어떻게도 안 돼. 너는 PP 들어갔다 쳐. 그럼 얘가 PP가 관사를 막 넘어가서 이게 명사를 꾸미나? 그럴 일이. 절대 형용사 PP 되는 관사가 명사를 꾸민다면 안에서 이렇게 꾸미죠. 어떻게 관사 밖에서 명사를 이렇게 꾸며. 그죠? 그럴 일이 어디 있어요. 정리된 그 사람. 이게 말이 돼도 절대 우리는 영어로 더 굿 보이게 마치 굿더 보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형용사 절대 더 관사 앞에서 쓰는 일은 없답니다. 그래서 너는 될 일이 없어. 넌 버려. 넌 아닌데 자 그러면 저게 왜 또 문장이 또 저따구로 돼 있느냐. 자 만약 when 같은 접수가 있었다 치자. 뭐 또 뭐 할까요? she? he, he's keen 이렇게 썼다 칠게요. 원래 그리고 keen이 be eager to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열망하다라는 의미로 be eager to 되게 좋아요. be keen to에서 뭐뭘 열망하다는 의미로 to 부정사를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랍니다. 동사 원형과 함께. 여기 뭐 있겠고 그다음에 어쩌고 그러고 있고 문장이 이렇게 있었던 거지. 그랬던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가 뭐뭐 하는 것을 열망했을 때 그는 이렇게 했어요. 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문장을 짧게 줄일 수 있거든. 첫째, 접속사 생략, 내 맘. 없어져서 제가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럼 생략하는겨. 자, 둘째, 주어가 막 똑같아. 어우, 주어 생략. 동사 그 즉시 ING로 바뀌어. 그럼 동사는 being으로 바뀔 수 있지. 근데 being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생략 가능. 정답. 이겠죠? 그래서 킨이 이렇게 해서 남은 아이고요. 아마도 앞에는 이런 아이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선생님 내가 저걸 생략된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 보시라고. 완벽한 문장 있고 저게 완벽한 문장 바뀐데 저게 왜 문장이 저렇게 생겼지? 키는 형용사인데 그러면 형사가 남을 수 있는 확률은 완벽한 문장 이외에 있던 게 줄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라고 본인 스스로 그걸 도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문장을 보시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고 자 B도 C도 뒤에 목적어 나오는 건 따라오는 건 똑같은데 원래 keen이라는 애가 be eager to 하듯이 be keen to 열망하다는 의미로 되게 좋아하는 애입니다. 정답 C번이 맞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사 구문을 해석할 때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해석돼요. 그래서 사용을 최대화하는 것을 열망하면서 박 씨는 지금 다시 정리하는 중입니다. 와우, 대박 자연스럽게 해석되네요. 네, 10번 정답. 자, 마지막 40번 들어오겠습니다. 자, 보시면 밑줄이 메이크업이 동사고요. 메이크업 동사고요. 메이크업 자체가 이제 동사로 쓰였고 그 다음 밑줄 알맞는 거 채우라 하는데 일단 A와 B는 버릴게요. 쌤 왜요? 왜? 클라이언트, 현재 메이크업 클라이언트들을 반복하는 것은 말 될 것 같은데 근데 동명사나 투부정사 주어에 나오잖아요. having pp가 됐든 투부정사 됐든 어쨌든 능동적이 have pp가 ing로 바뀐 거니까 너도 능동적이고 투부정사 다음 동사 원이니까 너도 능동적이라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 것까진 맞았어요. 고객들을 뭐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좋은데 무조건 동명사 투부정사가 주어제에 나와서 뭐하는 것이라고 쓰는 순간 무조건 동사는 단수 취급하게 됩니다. 단수 동사였어야 돼요. 여기가 makes였겠죠. 그랬다면. 그죠?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저런 자료 밑줄 할 때 조심하십시오. 해석상 말태도 절대 오답. 스위치 확인 꼭 하기. 단수 확인 꼭 하세요. 될 수 없고요. 자, 밑줄은 지금 10번이 들어와서 repeat client 자체가 단골 손님이란 뜻이야. 단골 손님. 자꾸 반복하는 손님. 자꾸 오시는 손님. 해서 단골 손님들은 현재 메이크업 the core 이 컨설팅 비즈니스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0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늘은 했고요. 자,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긴장하시고 빨리 끝내십시오. 토익에다가 외화 낭비하지 마시고 언론 끝내시고 본인들의 앞서서 가셔야 될 길을 차근차근 잘 다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보는 거. 5월달 또 보고 6월달 또 보고 7월달 또 보고 만약에 오프라인 오면 난 좋아. 하지만 여러분에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왕이시면 여기서 끝 하고 우리 다시 모집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